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범인을 쫓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이 14년 투병 끝에 숨졌지만 사고 당시의 연금법 규정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호남 KTX가 어제 처음으로 시승객을 태우고 시속 300km로 광주 오송 구간을 질주했습니다. 전남 해안이 양식장에서 버려진 폐 어구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자 5월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쫓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이 14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숨져서 현충원에 안장됐는데 정작 순직 처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대상이 아닌 이유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다쳤기 때문이라는 건데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1년 용의 차량을 추격하다 크게 다쳐 14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은 신종환 경사가 지난달 숨졌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신경사를 현충원에 안장한 뒤 순직 처리를 하던 중 유족들은 뜻밖의 답을 들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이 신경사는 유족 보상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맨 앞편만 보다 세월이 14년이나 세월을 흘려버렸잖아요. 좀 보태서.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몸도 안 좋은데 이제 와서 내가 또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게 그것도 좀. 사고 당시 연금법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후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다 숨진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소급입법 금지 때문에 신경사는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유족 보상금을 받은 공무원만 순직 신청을 할 수 있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순직 처리마저도 힘든 상황. 이 소식을 접한 광산경찰서 전 직원들은 신경사의 죽음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순직 처리가 돼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무상 사망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 면에서도 굉장히 일단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공무상 부상이 인정돼 국가로부터 간병비 등을 받아 근근히 생활해오던 신경사의 가족들. 하지만 신경사가 숨지면서 연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됐고 순직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족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5월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현행법상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상고를 포기한 것은 사실상 5.18 왜곡과 폄훼의 일방통행로를 열어준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입법이 미비해 처벌이 어렵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관련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하순부터 시작되는 무등산의 가을 단풍을 산 정상에서 감상할 수 있다면 산행할 만하겠죠.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정상 개방을 위해 광주시와 군부대가 날짜를 조율하고 있어서 정상 개방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효 기자입니다. 1990년대부터 방공포대가 주둔한 무등산 정상은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군부대가 육사 지방선거 전에는 개방 행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정상 개방을 하지 않았고 선거 이후에는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정상 개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미온적이었던 군부대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상 개방을 언제 하고 싶냐고 물어왔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단풍철인 오는 25일이 올해 첫 개방일로 좋겠다는 뜻을 군에 전달했습니다.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가을철에 그 단풍이 드는 10월 중에 이렇게 개방을 하고자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상대로라면 다음 주 안에 군부대가 개방일을 최종 결정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모두 10차례나 정상이 개방되면서 24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반응이 좋았던 만큼 개방을 위한 수순 밟기는 탐방객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정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사실상 올해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던 무등산 정상 개방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올가을 무등산 산행의 묘미가 하나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에게 무등산 정상에 있는 방공포대 이전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최 참모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무등산 방공포대는 국방부 소유가 아닌 공유지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만큼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참모총장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빠른 시간 안에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입학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선대와 남부대, 광주여대 등은 지난해 입학금이 50만 원을 넘은 반면 광주교대와 순천대, 목포대와 전남대 등 국립대학의 입학금은 10만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대학 가운데 입학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조선대로 평균 63만 4천 원이었고 가장 싼 대학은 목포 해양대학교로 5만 3천 원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대학들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입학금을 걷고 있다며 금액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예산이 국회에서 부활될지 주목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이 교육감 협의회 임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내년 누리과정 예산과 돌봄교실 예산 3조 1천억 원을 전액 부활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오는 6일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예산을 국비로 부담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입니다. 바다를 떠돌다 보니 누가 치워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윤군수 기자입니다. 여자만이 자리한 작은 섬 해도 앞바다. 새꼬막을 채취할 때 썼던 폐어구들로 수십 미터의 긴 띠가 만들어졌습니다. 떠밀려온 폐어구는 40톤 정도. 겉보기엔 대나무로 만든 지주지만 그 밑에는 폐 그물이 얽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그냥 조금 보일 뿐이고 실제로 수거하다 보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다 보면 아래가 훨씬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떠밀려온 폐어구들은 어장을 망쳐놓기 일쑤입니다. 뻘이 썩어버리고 또 주위에 뻘이 썩어버리면 고막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폐사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체류시설을 설치한 어장주가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누가 내다버린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구에 이름을 쓰도록 한 실명제도 유명무실합니다. 법적으로 돼 있지만 어장주들이 실명제를 하고 있는 어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지만 경계를 넘나드는 쓰레기를 치워야 할 주체는 복불복입니다. 이 폐어구도 얼마 전엔 순천 바다에 있다가 최근 보송으로 떠밀렸거나 옮겨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18만 톤 가운데 수거되는 양은 20%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전복 양식 면적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지만 생산량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전복을 길렀기 때문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전복 생산기지인 완도군. 축구장 3천여 개를 합한 면적에서 전국 전체 전복 생산량의 80%인 7천 톤 이상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바다 농사로 꼽히고 있지만 생산량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점이 이제 그 생산량이죠. 생산량이 감소가 되니까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생산자들이 임원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금이 딸리니까. 실제 지난 2006년 이후 8년 동안 전복 양식장 면적은 250%가 증가했지만 생산량은 176% 느는 데 그쳐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석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오랫동안 한 곳에서 과밀 상태로 전복 양식이 이루어진 것. 먹이인 해조류의 과다 투입으로 인해 수중 환경이 악화됐고
규모가 커진 시설의 관리 능력도 고령화 때문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복 양식장을 해조류 양식장과 위치를 맞바꾸고 특히 연안에 있는 양식장은 먼 바다로 옮기는 등 전복 양식장을 재배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류소통도 원활하게 해서 양식 생산량을 높여가고 그동안의 면역력을 높여서 생산량이 감소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조류, 넙치와 함께 정부가 수산물 10대 수출 전략 품목으로 선정한 전복. 완도군은 일단 내년부터 전체 전복 양식장의 30%인 640여 헥타르를 재배치하고 생산력을 다시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섬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세월호 사고 해역 등의 항로 표지 시설을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섬 이용객이 많은 진도권 해역과 세월호 사고 해역의 90여 개 등대 시설로 항만청은 시설의 전원 공급 상태와 등을 집중 점검한 뒤 문제가 있는 장비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14년 우수 해수욕장 평가에서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이 안전관리 최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안전관리 평가는 관할 자치단체와 해경이 사전에 추천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현장 검증과 자문단 평가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 덕분에 올해 전남 지역 해수욕장에서는 인명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옛 지도를 통해 광주의 역사와 변천상을 되돌아보는 전시회가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산수화풍으로 그려진 광주 읍성 지도를 비롯해 조선시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20여 점의 지도를 통해 광주가 변화되어 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광주 읍성에 관한 기록과 일제시대 충장로에서 판매되던 상품 등 광주 곳곳의 내력을 담은 자료들도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2도로 그나마 높은 편인데요. 많은 곳들이 10도 이하로 내려간 곳들이 있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화창한 가운데 25도까지 올라서면서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야외 활동하시기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0도, 영광 12도, 나주와 화순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24도, 광주와 나주, 화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4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는 없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